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따기 다음 단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129페이지입니다. 노출 지수와 보정된 노출 농도 구하는 식입니다. 노출 지수입니다. 이것은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이 몇 개 주어지든 간에 그것은 전부 다 합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이 뭐가 됩니까? 농도죠. 이게 농도입니다. 네. 그 다음 뭐냐, 밑에 있는 것이 허용 농도, 허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TLV를 농도, 이거는 현재 농도예요. 현재 농도가 되겠고, 이거는 기준 농도가 되겠고, 요거는 기준 농도, 허용 농도. 내지는 뭐냐면 기준 농도. 이걸 넣으면 돼요. 그래, 실제 뭐냐면 현재 농도에다가 기준 농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라는 말을 쓰죠, 지수. 어느 만큼 노출되었느냐.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씁니다, 이렇게. 예, 노출되는 지수. 그래서 이 i가 요 값이 1 이상이 되면 요게 1 값이, 이 나누는 값이 항목을 전부 더해가지고 1 이상이 나오면 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밑에 이것이 허용 농도, 이게 노출 농도거든요. 노출 허용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현재 농도가 노출 허용 농도의 몇 배에 해당하느냐, 이런 얘기죠. 현재 농도가 노출 농도에 비해서 1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허용 기준을 초과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1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보정된 노출 농도, 보정된 노출 농도입니다. 보정된 허용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재에 허용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도로 다 바꿔야 돼요. 이거 노출 농도로. 예? 여기도 노출 농도로, 이렇게 농도로 다 바꾸셔야 돼요. 이 자체가 뭐냐면 농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용 기준이 아닙니다. 예. 그 노출 농도. 그러니까 이게 보정 농도예요. 예. 이 값 자체가 보정 농도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실제 농도죠. 이게 실제 농도예요. 그리고 실제 농도 C1, C2 이렇게 쭉 나올 거면 여러 가지 화합물이 이제 혼합물로 존재를 하니까 그것들을 다 더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됩니까? 위에서 계산한 이 i를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노출 지수를 나누는 거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니코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농도 단위가 나오겠죠? 농도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위와 똑같은 단위가 나오겠죠? 요 단위와 똑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단위 환산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이러한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뭐냐면 ppm으로 단위를 바꾸라.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거는 뭐냐면 3편, 3편. 아니면 다음 단원. 이런 데서 아주 뭐냐면 세세하게 그 기법을 다룹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뭐냐면 많은 공부를 하지 말고 그때 가서 공부를 하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여기에 지금 뭐냐면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상문제 05번. 예.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자,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벤젠이 6ppm이라고 그랬어요. 벤젠이 6ppm이다. 노출 기준이 10ppm이고 톨루에는 64가 나왔는데 노출 기준이 50이야. N핵산이 12ppm인데 노출 기준이 50ppm이야. 이들 물질의 복합 노출 지수를 구해라. 상가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뭐 상가작용을 한다는 것은 상호 가 더하기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노출 지수는 여기에 보시면 요거 약자를 따가지고 EI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EI 이렇게 놓고 얘는 어떻게 하죠? 농도에다가 뭘 나눴죠? 현재 농도에다가 노출 기준을 나눴죠. 그렇죠? 노출 기준을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로 했습니까? 시그마를 썼죠. 이거 전부 다 합산하는 거니까 이거 시그마 쓰고 니콜 요거에다가 위는 뭐가 됩니까? 농도 C를 쓰고 아래는 뭐가 됩니까? TLV를 쓰면 되죠. 이거를 뭐 전부 다 저렇게 나누면 돼요. 나눠가지고 합산을 시키는 거니까 이것에 의하면 시그마를 썼으니까 합산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6ppm이고 노출 기준이 10이니까 요게 뭐가 되면 6이라는 게 현재 노출되고 있는 농도예요. 이거는 기준 농도 이게 10원. 그러니까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뭐가 되지? 6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10. 이거 더하기. 그쵸? 그 다음에 얘가 64라고 그랬으니까 64. 이건 뭐 산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N 핵산이 12. 12에다가 이거 50. 예. 니콜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농도 단위만 이렇게 해가지고 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개수가 항목이 몇 개 나오면 몇 개 나오는 대로 계속 이게 뭐 지금 3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오염물질이 그럼 4가지, 5가지, 6가지라도 어떻게 되면 계속 이 방식으로 더해버리면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지금 계산된 그 값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가 나오는 건 보고 1.48이 나와요. 이 근거는 지금 6 나누기 요거 6 나누기 10을 했죠. 64 나누기 50을 했죠. 12 나누기 어떻게 돼요? 50을 했죠. 그래서 1.48입니다. 그럼 뭐냐면 어떻게 됐죠? 이게 1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1 이상이면 노출 기준을 초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1.48이 나온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141페이지입니다. 종합연습 문제 02번입니다. 아세톤 500ppm입니다. 이것도 TLV를 각각 제시해줬죠. 여기 TLV가 하나 나왔고, 이게 뭐냐면, 요거 현재 농도죠. 이거는 TLV고, 여기 톨루엔이 지금 50ppm. 이게 뭐냐면 TLV죠. 여기 현재 농도고, 그쵸? 노출되는 농도예요. 현재 노출되는 농도. 쭉쭉쭉쭉쭉, 이렇게 2가지밖에 없네요.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구해라. 그럼 뭐냐면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구하는, 이 아이 가지고 판단해야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수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노출 지수, 이 아이. 우리 앞에 했던 거 기억 잘 하세요. 시그마. 이렇게 해서 뭘 나눴죠? C와 TLV를 나눈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니콜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노출되는 게 얼마입니까? 요게 200, TLV가 500이니까 200, 500. 이거 뭐냐면 더하기. 요게 TLV가 50이고 35. 요게 35. 이게 뭐냐면 50.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니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1 이상이 나오는지 값이 얼마인지 이게 일단 뭐가 됩니까? 값을 물었기 때문에 이 값을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뭐냐면 노출 기준 1 이상이면 초과되는 것이고 1 미만이면 노출 기준 미만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1.1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200 요거 나누기 500 50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TLV가 50. 이거 바뀌었네요. 아이고. 이건 다시 찍어야 되겠어.
140, 20. 이게 35하고 50. (200) 나누기 500 더하기 35 이렇게. 자, 이걸 확인하게 되면 1.1이 나오네요. 그쵸? 이 아이는 C 나누기 TLV, 요 식에서 200, 여기 200, 나누기 TLV 500. 그 다음에 35. 현재 노출되는 농도 35. TLV가, 톨루엔의 TLV가 50. 50 나누니까 1.1. 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노출 기준을 어떻게 됩니까? 초과한다. 이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맞다. 이거죠. 자, 그 다음 141쪽입니다. 종합연습 문제 03번이에요. 작업 환경 공기 중에 벤젠, TLV가 10ppm. 요게 이제 현재 농도입니다. 4ppm이 존재하고, 톨루엔이 100ppm. 요게 현재 농도가, 노출 농도는 40이고, 크실렌이 150ppm이고, 노출 농도가 50이라는 거예요. 이 작업 환경 전체로서 노출 기준의 초과 여부 및 혼합 유기용제의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노출 기준의 초과 여부, 이거는 이 아이로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아이로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뭐냐면 두 가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노출 기준의 초과 여부하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혼합 유기용제의 농도가 얼마냐 이걸 물은 거예요. 실제 뭐냐면 노출되는 농도가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아이를 구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냐면 노출 지수를 구해가지고 뭘 해야지 되죠?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보정 농도를 구하는 거 하나. 그쵸?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앞에서 했듯이 이 아이는 어떻게 했죠? 시그마, 그쵸? C 나누기 TLV.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각각의 농도를 한번 볼까요? 현재 농도가 4. 이거 나누기, 얘가 10ppm, 이거 더하기, 톨루엔이 40ppm, 이거 더하기, TLV가 100. 이거 더하기, 크실렌이 노출 농도 50, TLV가 150. 그러면 일단 뭐가 됩니까? 이 I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A 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보정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 C는 어디 C풀 이렇게 하겠습니다. C 스타. 왜 보정됐으니까. 그러면 이 각 농도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얘가 4ppm 40이고 얘가 얼마죠?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농도를 보정을 해서 평균을,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정을 해야 되겠는데 혼합 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4 더하기 얘가 40 더하기 얘가 50 다 됐어요. 이 아이를 뭐가 됩니까? 알파 값을 여기다가 잡아넣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왜 혼합 유기용제의 농도를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면 보정된 농도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은 보정된 농도라는 거.
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ppm 다 넣었죠. 그래 똑같이 뭐가 되면 ppm입니다. 문제를 내면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 하나를 뭐가 됩니까? 단위를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줘요. 아니면 뭐가 되면 ppb로 뭐냐면 하든가 아니면 퍼센트로 하든가 하나를 뭐냐면 몇 개를 단위를 살짝 바꾸나요. 그래 놓고 뭐냐면 ppm을 이걸 뭐냐면 묻는다 그러면 이 값들을 어떻게 됩니까?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법도 뭐냐면 다음 단원에 지금은 요것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요것까지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를 어떻게 구했나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는 84ppm 농도가 나왔어요. 그 얘기해 보니까 농도에다가 TLV 이걸 했죠. 그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4,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400, 40, 100, 그렇죠? 이렇게 50과 150 이렇게 나누니까 1.13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냐 1 이상이 되니까 노출 기준을 초과하죠. 그래서 초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전부 다 뭐냐면 초과 이거는 뭐가 돼? 초과하지 않음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구해보니까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일단 1번과 2번 중에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댄 거죠.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40을 더하고 여기에 50을 더해서 이 1.13으로 나눈 거예요. 나누니까 84.1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정확하게 1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아이를 구하는 걸 이제 잊어먹으면 안 되겠고 이 아이를 먼저 구하는 것. 얘는 뭐가 됩니까? 시그마를 쓴다 그랬죠. 시그마 이렇게 써가지고 농도에다가 TLV를 나누면 된다. 그렇지? 그 다음 보정된 농도라는 것은 보정농도 얘는 C1에서 뭐냐면 계속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CN까지 돼가지고 뭐가 되면 이 아이를 나누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된다. 한 번 더 내가 학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가죠. 이제 실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기에서. 그래서 223페이지 보게 되면 실기 예상 문제라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얘는 뭐냐 배점이 6점이에요. 어지간한 계산 문제 나오면 실기에서는 배점이 6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개론에 해당되는 거지만 실기에서 이렇게 뭐냐면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허용 기준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제해도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허용 기준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에 만약에 허용 기준 이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뭐냐면 노출 농도를 구하라 이걸로 바꾸십시오. 요걸 딱 끊고 이렇게 교정을 하시라고요. 앞으로 뭐냐면 이제 지금 나가는 책이 초판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오류가 좀 있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이거는 반드시 이제 제가 교정을 시켜가지고 나갈 겁니다. 자, 일단 뭐냐면 허용 농도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허용 노출 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죠.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을 하시면 돼요. 이 아이를 구해가지고 얘를 뭐냐 보니까 식은 자꾸 써봐야지 돼요. C에다가 TLV를 나누면 되죠. 그렇죠. 톨리언이 뭐냐면 TLV가 100이고 농도가 130이니까 130 나누기 100 이거 뭐냐면 더하기 TLV가 얘가 50이고 벤젠이 얘가 40이니까 니콜을 하게 되면 알파 값 그래 뭐가 나오죠? 이 I 값이 나옵니다. 노출 농도는 뭐냐면 C 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농도 값이 지금 두 개니까 C1하고 C2를 대가지고 이 I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1이 얼마 나왔나 하면 130이 나왔고 C2가 40이 나온 거예요. 이거 나누기 뭘 하면 되죠? 이 알파 값을 나누면 니콜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실기에서는 뭐냐면 여기에 답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답안지가 딱 이렇게 쓰면 돼요. 실기는 식, 다, 단위 여기 정확하게 맞으면 돼요. 실기는
식, 답, 단위. 아시겠죠? 요 세 가지 뭐냐면 조건만 만족하면 이거 뭐냐면 채점할 때 동그라미 딱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장황하게 뭐 중간 과정을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어디까지 써야지 이게 답이 되는 일을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딱 써드린 거예요. 이대로 쓰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과정이죠. 답이고. 그렇죠. 여기에 뭐냐면 맨 마지막에 뭐가 되면 이거는 지수니까 단위가 없는 거고 얘가 뭐가 됩니까? ppm. 이렇게 붙여주면 뭐가 요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가 중간에 뭐냐면 식이 되겠고 요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뭐가 되면 결과를 묻는 거니까 얘는 단위가 없고 그래서 식, 답, 단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맞추면 그게 뭐냐면 채점에서 동그라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6점짜리 같으면 6점 만점을 줍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걸 다 빼고 이걸 빼고 얘만 달라당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답을 딱 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민을 합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그래 채점하는 사람을 고민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깔끔하게 뭐냐면 동그라미 쳐주게 답을 낸다. 그래서 항상 뭐가 된 식. 이게 어쩔 수 없을 때는 도저히 나는 식이 생각이 안 나는데 푸는 방법은 기억나겠다 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예. 아는 것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오히려 뭐냐면 손해를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 실기시험은 뭐가 좀 이 신청해도 그거 뭐냐면 답안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뭐냐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막 이렇게 실기시험에 답안지를 적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러니까 읽기가 불편합니다. 채점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왕이면 뭐가 되면 그 칸에 적합하게 큼직큼직하게 또렷또렷하게 답을 쓰시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실기 답안지를 쓰는 요령입니다. 자, 제가 이제 푸른 것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풀이를 보면 자 이렇게 딱 푸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이 아이를 구했죠. 요게 이제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값을 넣었죠. 그래서 요게 130, TLV가 100. 그 다음에 벤젠이 뭐냐면 40이라고 그랬죠. TLV가 50. 그래서 구하니까 2.1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플러스 스타 해가지고 130, 40에다가 2.1을 나눈 거죠. 그래서 80.95 ppm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과정식을 다 썼고 그 다음에 답 단위가 다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된다. 1차 시험을 칠 때 아예 뭐가 됩니까? 2차 시험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출판사를 보게 되면 1차 책 이만큼 두꺼워요. 2차 책도 이만큼 두꺼워요. 책장사 하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세요. 부록이 어느 만큼 붙었나? 3분의 2가 부록 아니면 반 정도가 부록입니다. 관념도 기출문제. 이거 떠돌아다니는 게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면 전부 떠돌아다니는 게 관념도 기출문제 아닙니까? 그걸 뭐냐면 그러니까 부록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돈 주고 산다는 겁니다. 그 요즘에 뭐냐면 IT가 발전한 여러분들이 이 손재주 좋은 검색 기능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어리석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이 팔아먹고 뭐냐면 그걸 종이값으로 책값을 그 얼마나 얹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진짜 뭐냐면 그런 책 사지 마세요. 부록이 뭐냐면 두껍다. 이 말은 뭐냐면 뻥까라 뻥까. 여러분들 아시죠? 카드 칠 때 뻥까 치는 거? 그래가지고 책 두껍게 해서 가격은 높게 받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교재 129쪽으로 갑니다. 시간. 저기 시간에 따라 노출 보정 개수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왜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 노출 기준 적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연속. 그다음 뭐냐면 8시간 이상. 뭐 또는 뭐냐면 미국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못한다. 그런 거 있었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도 뭐가 냐면 이 기준이 8시간입니다. 예. 여기 노출 시간이에요. 여기 8시간이고 노출 시간입니다. 미국의 뭐냐 OSHA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이 뭐냐면 이 식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죠. 브리프하고 스칼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래 기술사 시험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걸 쓰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뭘 보느냐면 얘를 알고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통상 뭐냐면 8시간이라고 이걸 쓰라고 그러면 누구든 다 써버리죠. 그 브리프와 스칼라식을 얘는 걔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한번 보자 이거죠. 기술사 시험에도 나온다는 거죠. 이거 쓰라고 1교시에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패턴을 알았죠. 8시간. 그 다음에 나누기 노출 시간이에요. 이게 H입니다. 그렇죠? 자. 다 뭐냐면 8시간이 다 들어가요. 얘도 8, 얘도 8, 얘도 8 다 들어가요. 밑에가 뭐냐면 H, 노출 시간이에요. 요것도 H입니다. 하루 노출 시간이에요. 얘도 뭐냐면 H 아닙니까? H도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브리프와 스칼라식은 뭐가 다르냐?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다른다. 그럼 24-H 나누기 16 저게 다른 거예요. 저게 숫자가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식은 안 잊어먹게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죠. 자, 한국과 요게 한국입니다.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를 해요. 축구공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사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를 하는데 예. 요게 8시에 중계를 하는 겁니다. 중계를 했어요. 8시에 중계를 했는데, 그래서 8시에 중계를 했다는 8 나누기 시간이라 이게 공통 들어간다는 거예요. 8시에 중계를 했다면 이렇게. 예. 아닌지 먹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나 뭐가 되면 미국의 OSHA의 계산식은 다 끝났죠. 여기까지 하면. 그지? 예. 거기다가 뭐가 되느냐면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얼마로 이겼냐? 그러니까 뭐냐면 3대2로 이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중계를 하는데 한국이 3대2로 이겼다는 거예요. 3대2로 이긴 거예요. 그럼 3대2가 어떻게 되지? 그래, 수평으로 딱 들어가서 3대2 할 때 3을 먼저 쓰잖아요. 3대2. 이로 이겼다는 거예요. 2대3으로 이겼다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3대2. 큰 숫자를 앞에 두자 이거죠. 그래서 큰 숫자를 분모로, 분자로 갑니다. 여기에 먼저 곱하기 3을 합니다. 3, 8이 24죠? 시간 보정 H. 그 다음 뭐냐면 8에서 뭐가 되면 2를 곱하죠? 여기 2를 곱하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죠? 그래서 이 숫자가 뭐냐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축구 시합을 했는데 3대2로 이겼다. 8시에 중계한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정된 노출 기준, 이게 보정된 기준입니다. 노출 기준, 내지는 허용 농도, 이거는 8시간에 뭐냐면 TLV에다가 RF, 이게 지금 보정 개수입니다. 다 RF예요. 얘를 곱하면 보정된 노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OSHA에 오샤. 보정이 필요 없는 경우 세 항목을 이걸 뭐냐면 실기시험에 가면 이걸 쓰라고 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이어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암기해야 되고요. 이식. 이것도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최고 노출 기준 TLVC죠. 셀링입니다. 적용하는 경우에 여기에 뭐냐면 보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보정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만성 중독이에요. 만성 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랬어요. 않으면서 약한 자극성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 이거죠. 타당성이 없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 만성 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 급성 중독을 유발하면 만성 중독이에요. 급성 중독이 아니라 이 만성이라는 거예요. 꼭.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오느냐면 이게 오가 오샤 이렇게 했죠. 그죠? 아오니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 해봐요. 아오니껴 이렇게 했던 거네요. 네. 생회
안 보고, 안 봐서, 안 보고, 어디로 갔다고? 이문 가해. 이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지. 이문 가해. 바다 가해. 우리 해 먹으러 가해. 그래. 전문가 협의회. 그쵸? 그럼 여기 지금 뭐냐면, 요게요. 이게 뭐냐, 오샤. 이렇게 뜨는 거야. 요게 뭐가 되면, 아이야. 이렇게 된 거. 아이야, 오샤. 요게 니는 뭐가 돼? 니오쉐. 이렇게. 예. 껴는 뭐가 돼? 애기. 이렇게 했던 거네. 예. 오줌을 썼다고. 애기가. 아이야, 오세, 니 오세. 애기 했네. 그러면 이제 대충 뭐가 되는 이게 뭐라는 게 금방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오샤. 오샤. 그래, OSHA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뭐냐면, 오샤에게. 오샤에게. 누가, 앞에 우리 채씨 했죠, 그죠? 채씨. 막무가내. 기 타다. 이렇게. 왜 그러니까 마구 달려들면 왜 이거 자꾸 기 타나? 뭐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쫄병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우리 때는 조금 이거 기 탄다 뭐 이러고 뭐. 예? 그래 형빨 드는 사람들이 오샤에게 채씨가 막무가내로 마구 기 타는 거야. 마구 기 탄다. 그러니까 채씨 아줌마가 성질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오샤에게 요게 뭐가 됩니까? 오샤라는 것은 요 기준을 오샤의 보정이 필요 없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샤. 최씨, 최고 농도 최씨. 그죠? 적용하는 경우. 막무가내 만성 중독이에요. 만성 중독은 어떻게 된다? 적용하지,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래, 이게 않으면서니까 뭐냐, 않으면서 막무, 간에. 그러면 간에는 뭐지? 약한 자극성이, 이게 간에요. 뭐 간에 이렇게 합시다. 막무가내. 간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무가내. 약한, 에? 자극성. 기타다. 그럼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노출 기준이에요. 기타다. 에? 이게 뭐, 기타당 이렇게 되고요. 기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오면, 여기서부터 뭐냐면 요 한 페이지를, 이게 꼭 이어나라고 그랬지, 그쵸? 반드시 외워서 놓을 것, 암기해 놓을 거는 뭔가 뭐냐면 쇼킹한 방법, 아니면 색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지만, 웃죠? 자기만의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남들 같이 똑같은 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색다른 무장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소위 이야기는 썩소를 짓는 거지. 빙긋이 웃으면서 다리 떨떨떨 떨어가면서 가짠타 이거지.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한 번에 딱 정리되어 있을 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자만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이런 걸 배웠다 해가지고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하는데 지겹거나 공부를 하는데 아주 해결할 수 없거나 자기가 건망증이 좀 심하거나 그게 좀 뭐냐면 이게 좀 남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냐면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 방법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공부하시라고.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남이 뭐냐면 못 올라가는, 내가 못 올라갈 까마득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을 내시면 반드시 이게 길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죠. 여기에 지금 142쪽입니다. 142쪽. 톨루엔의 노출 기준이 50ppm이라고 그랬어요. 1일 10시간 작업 시 보정된 노출 기준. 단, 브리프와 스칼라의 보정 방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쵸?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하, 이게 뭐,
브리프와 그러니까, 브라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카? 뭐 이렇게. 풋볼을 갖다 이제 축구를 이렇게 풋볼도 하지만 사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브리프. 브라질.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시합을 했다 이거죠. 그쵸? 그래, 뭐냐면 몇 시에 중계한다고? 8시. 그러니까 8 나누기 9. 여기다 곱하기 뭐가 되면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 3대 2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냐면 여기에 곱하기 아니 곱하기 8. 여기에 마이너스 H. 여기에 뭐냐면 8. 여기에 곱하기 8.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RF다. 값이에요. 저걸 뭐냐면 뭐가 됩니까? 보정된 노출 기준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구해야 되겠죠? 구해서 이걸 구해서 뭐에 농도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곱하면 뭐가 되면 보정된 거 아니에요? RF를 이렇게 하면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다. 노출 기준에다가 여기다가. 그럼 뭐가 되냐면 식 자체는 TLV에 뭐냐면 스타라 보정된 거니까. 니 거로는 뭐냐면 여기에 노출 기준 TWA라고 그랬네요. TWA. 주어진 게 TWA라고 그랬어요. 시간 가중 평균 농도.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냐면 똑같이 써요. TWA에다가 곱하기 뭐가 됩니까? RF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TWA는 지금 얼마나? 50이라고 그래요. 50에다가 곱하기. 얘를 어떻게 됩니까? 8 나누기 시간. 10시간 했다는 거예요. 10시간. 그쵸? 그래, 여기에 뭐냐면 곱하기. 38이 24에다가 마이너스 10. 여기 28이 16 나누면 끝. 아무것도 아니다. 공식만 딱 정리해버리면 이런 계산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냐면 여러 공학을 가르쳐보지만 이 산업위생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산업위생만큼은 진짜 뭐냐면 여러 가지 공학 중에서 산업위생의 공학은 이 손톱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체 전체를 공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손톱 정도예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조금 아는 사람이 딸라고 마음만 먹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거를 학원 다니면서 동영상 들어가면서 돈을 내가면서 그냥 저 책 사고 그냥 편안하게 따세요. 그럴 필요 가치가 그 어려운 학문이 절대 아니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에 이제 특히 자연계열 공학을 전혀 뭐냐면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체능계 이런 사람들이 따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어렵죠. 근데 공학을 조금 뭐냐면 머리 회전이 돌아가서 공학을 좀 이해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운전면허보다 조금 어렵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돈 투자하지 마시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35가 나와요. 제가 한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8시간. 요거 TLV로 되시고 오타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되면 TWA라 했기 때문에 얘는 시간 가중 평균 농도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게 이제 요게 TWA가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RF. 요게 책에 만약에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바꾸세요. TWA로 뭐냐면 수정하셔야 돼요. 저거 수정해야 되고 꼭 여기에 뭐냐면 보정된 허용 농도는 이거 놔둬도 됩니다. 여기 이제 브리프와 스칼라식에서 이제 이렇게 구한 것이 요게 0.7이 나왔네요. 그쵸? 0.7을 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곱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수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5 pp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막 문제 풀다 보면 보통 노출 기준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쓰고 나서도 뭐 저게 뒤돌아보지는 못합니다. 저자 눈에 이게 안 띄기 때문에 막 이 워드 작업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면서 한 번 강의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잡아내고 그럽니다. 너 왜 오타냈니 이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열심히 강의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는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뭐냐면 글을 올리세요. 글을 올리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번 풀어달라. 그러면 그걸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만 별도로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연락처는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연합플러스 평생교육원이에요. 일이 뭐냐면 연락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설립했던 그런 학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 와이프가 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화번호는 02 2678에 2366 같은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여기에 이제 산업위생 관리의 강좌 내지는 유튜브를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질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강의를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뭐냐면 직접 연락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냐면 저 강의를 이걸 다 들으시고 야, 저 강의는 뭐냐면 어디가 초청해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저의 이제 강의 초청입니다. 강의 초청이나 기관 기관에서 뭐냐면 저 강의 많이 합니다. 학교 같은 데도 이제 강의 나가고 그러니까 강의 초청이나 기관의 이제 그 강의 같은 경우는 그게 뭐 협회 같은 데도 이제 저 나가고 하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연락할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시면 돼요. 저는 뭐냐면 거의 그러니까 이런 PPT나 뭐 촬영이나 이런 거에 뭐냐면 거의 그러니까 매진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냐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외부 전화를. 그래서 연락처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연락은 이리 하시면 반드시 뭐냐면 저한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몇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 연락은 꼭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고 요 부분을 다시 뭐냐면 한번 더 자세하게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냐면 뭐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걸 뭐냐면 옛날에 견마지로를 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내가 성심성의껏 뭐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낙서가 돼가지고 정리 좀 하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이것을 뭐냐면 보정된 허용 농도를 구하라. 보정된 허용 농도를 구해라. 이게 이제 메틸 사이클로 헥산 뭐 이런 식으로 헥사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이클로 헥사놀 같은 경우 이게 뭐지? 이렇게 뭐냐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물질이 됐든 간에 일단 뭐가 됩니까? 농도만 딱 중간에 요것만 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구한 것처럼 자, 뭘 하죠? 보정된 농도를 구하라니까 TA에 대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스타로 만들고 얘는 뭐가 됩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TA를 여기다 넣고 그렇죠? 여기에 뭐가 됩니까? RF를 쓰면 된다. 뭐가 되니까 이게 브리프와 스칼라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얘는 그럼 어떻게 했지? 한국대 뭐가 됩니까? 항상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브라질에 뭐냐면 축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3대2로 이겼다. 요걸 기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요걸 가지고 뭐냐면 식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8시에 뭐냐면 중계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 8시 나누기 시간 여기에 뭐냐면 곱하기 3대2니까 38이 24에다가 마이너스 H 여기에 나누기 16이구나 이거죠. 그래서 얘를 뭐냐면 그러면 11시간이라고 하네. 얘가 뭐가 되면 시간 H가 뭐가 11시간으로 잡아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 이것도 뭐냐면 11시간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니콜 한번 해보자 그죠? 얘가 50이고 여기 RF는 8 나누기 11이라는 얘기고 11
여기에 곱하기 24 마이너스 11 여기 나누기 16이 되겠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뭐냐면 이렇게 요거 항상 계산할 때요. 요거 먼저 그냥 이런 식으로 갈로 치고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 24 빼기 11 니콜하고 그 다음 계산기에 나누기 16하고 니콜 하면 이 값이 나오죠. 여기다 곱하기 8 나누기 11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저 대각선을 곱하기 50 니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답의 값이에요. 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냐면 갈로 치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그래 그냥 뭐냐 24 마이너스 11부터 니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니콜 먼저 하고 나누기 16 한 다음에 니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8 나누기 11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잘 써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두 번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그거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세 번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계산기를 잘못 써가지고 다 틀리면 답을 못 찾으면 반드시 계산을 세 번 해야 된다는 거지. 왜? 한 번 해서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다고. 그럼 두 번 했죠. 두 번 했을 때도 못 믿어요. 왜? 앞에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세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계산기를 잘 쓰셔가지고 실수 없이 해서 한 번에 딱 그냥.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계산 문제 잘하는 요령. 식은 어떻게 한다고? 머리로. 머리를 하는 거예요. 식은 머리. 개념은 뭐라고? 가슴으로. 가슴에다가 개념을 넣어야 돼요. 머리에다가는 계산식을 넣습니다. 계산은 뭐라고? 계산기에 맡기라요. 계산기에 뭐냐면 공학용 계산기의 그 능력을 믿으시라고. 그렇지.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식이 생각이 안 나면 머릿속에죠. 머리가 하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기로 계산을 못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이 두 가지가 맞았는데 뭐냐면 계산기로 뭐가 되는 거야. 실수를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특히 뭐가 되느냐면 실기시험에서 이 계산 문제 한 문제가 6점 배점이 되거든요. 그래 66점 맞은 사람하고 65점 맞은 사람하고 59점 맞은 사람하고 59점은 떨어졌어요. 한 문제 더 맞춰가지고 그럼 뭐냐면 6점짜리 한 문제 더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65점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락을 결정합니다. 실기에서는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해버려요.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뭐냐면 이론할 때부터 계산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계산 문제에 한 60%를 쏟아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왜 계산 문제는 1차에 쓰고 2차에 쓰고 두 번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비쌍피나 고스톱 칠 때 국화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똥쌍피 이런 거는 뭐 싸도 먹는다 이거지. 그 정도로 뭐냐면 양수 겸장이 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안 하면 실기에 가가지고 홍역을 치릅니다. 홍역을 치러요. 그래서 꼭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지체하더라도 반드시 뭐냐면 계산 문제를 소화를 완전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를 뭐냐면 제가 이제 푸는 것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렇게 해놨네요. 이것도 수정. 이것도 수정입니다. 문제를 내가 안 보고 푸는가 봐요.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에서 따와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렇습니다. TWA 이렇게 A를 그냥 여기다 요걸 바꾸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상 없고 요것도 이상 없어요. 오케이. 자, 수정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혼나겠는데요, 제가? 근데 뭐 유행스럽게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기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225페이지에 보면 실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비정상 작업의 노출 기준, 즉 1일 8시간보다 작업 시간이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할 경우에 보정된 노출 기준 농도를 정한 이때 OSHA 보정 방법의 경우에 허용 농도에 대한 보정이 필요 없는 경우 항목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으쌰. 최씨. 막무가내로 키 탄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죠? 네. 그래, 으쌰, 최씨, TLVC, 이거. 그 다음에 뭐냐면, 막무가내로 했을 때, 이게 뭐냐, 만성이죠? 이거는 뭐냐, 없을 문자를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한 거. 그 다음에 먼저, 이거는 뭐가 되면?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거. 이건 타당성만 해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됐다가 머릿속에 탁 뱉어내는 겁니다. 순발력이 좋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달은 걸 보시면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뭐냐면 이제 이 문제 6점짜리의 답을 이렇게 써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급성으로 바뀐다든지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만성 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약한 자극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31쪽입니다. 교재 131쪽. 혼합기체에 대한 허용 농도입니다. 요거는 F1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수정해야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N을 했으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N이 들어가는 요게 N입니다. N. FN 나누는 게 TLVN이 돼야 되겠죠. 그래 이거는 이제 F1 TLV1. 그래서 2, 3, 4 이렇게 쭉 달아요. 그래서 FN 번째 같으면 TLVN이 되는 거. 이거 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혼합물의 허용 농도. 자, 유해물질의 흡수량, 체내의 흡수량입니다. AD라고 합니다. 체내 흡수량. 이게 사람 체내에 어느 만큼 흡수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흡수량이 많아지겠죠. 노출 시간이 어떻게 되면 길어질수록 흡수량이 많아지겠죠. 호흡률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체내의 잔류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호흡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많이 호흡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호흡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 그만큼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어떻게 되면 체내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잔류율입니다. 그래 들어간 오염 물질이 거의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체내 잔류가 작죠. 근데 그게 들어간 오염 물질에 비해서 나온 게 적다. 그거는 뭐가 체내에 많이 잔류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어느 한 사람은 지금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는 여기에 담배 안 필 때 나오는 연기 색깔이나 뿌빠르 땡겨가지고 후 낼 때 연기 색깔이나 이 연기 색깔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 담배 연기나 내가 체내에 들어가서 나오는 연기나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체내에 어떻게 됩니까? 잔류율이 적다는 거지. 니코틴이 적게 흡수돼 타르가. 근데 어느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한번 빨고는 후 하는데 이 담배 연기 색깔이 전혀 없어. 입김같이 연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거의 다 그 진한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폐에 전부 다 흡수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일찍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담배를 필 때도 이제 심호흡하면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렇게 피는 사람이 폐에 건강을 더 많이 해치고 뻐끔 담배 있죠. 요렇게 이렇게 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폐 영양이 적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를 안 피는 게 좋아요. 예. 그 진짜 중독 그게 있어가지고 술 중독은 조금 괜찮은데 그러니까 간 나빠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 담배는 뭐 폐에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성인병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안 피시는 거 좋아요. 그게 뭐냐면 시가 타와라 그러니까 그 최씨 부인이 그렇게 난리를 친 거 아니야. 어? 사탕 묻고 말으라고. 어? 단사탕 묻고 말으라고.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 지금 했던 게 그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안개는 방법을 내가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게 체중입니다. 체중. 체중을 나누면 돼요. BW는 체중입니다. 그래서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중이 없다는 얘기는 흡수량 전체 총량을 말합니다. 흡수된 인체에 흡수된 총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1kg당 체중 1kg당 흡수된 양이 얼마냐? 그랬을 때 뭐냐면 단위가 미리그램 per kg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체중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체내에 뭐냐면 흡수된 총량을 구하시오. 미리그램을 구하시오. 그럼 뭐가 돼요? 이 체중을 나누면 안 됩니다. 단위를 보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돼. 이거는 단위로 잘 푸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문제. 139쪽의 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죠. 50% 톨루엔, 10% 벤젠, 40% 노말 헥산으로 혼합된 원료를 사용을 할 때 이 혼합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했어요. 그래서 기체가 다 된 거, 혼합 기체가 된 거예요. 이때 뭐 공기 중에 허용 농도는 몇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냐 해가지고 여기 제가 보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정직하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산업위생관리기사가. 그래서 단위 같은 것도 꼬지도 않고 정직하게 줘요. 분자량도 착실하게 주고 막 그럽니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그 여기 톨루엔이 이렇게 이게 톨루엔이에요. 이게 벤젠이고 벤젠, 톨루엔, 벤젠, 노말 헥산이 나왔고요. 헥산이 뭐냐면 이렇게 180. 요게 벤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냐 비율이 이 비율이 이게 뭐냐 톨루엔이 얼마입니까? 50%. 벤젠이 얼마야? 10%. 요거 뭐냐면 40%. 반드시 이거 뭐가 아니라 합계를 해보셔야 됩니다. 더해서 100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 뭐 전체 비율로는 1이 나와야 돼요. 네. 농도는 100%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뭐냐면 꼭 그냥 그게 함정을 파놨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이렇게. 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뻔하거든요. 그걸 조심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50%, 10%, 40%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50%, 이거 50%면 100% 맞죠? 맞으니까 뭐냐면 계산은 이제 100%는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푸는데 현재 뭐가 됩니까?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농도. 허용 농도는 얼마냐 하는 단위가 요대로 나와야지, 그죠? 그러면 T, L, V의 M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니콜 하게 되면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분의 1 하고, 그럼 뭐냐면 F1 해가지고 F1이 50이야. 그럼 이거 0.5 하시대요. 나누기 얘가 얼마죠? 톨루엔이 얼마 있는 거예요? 375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더하기, 그렇죠? 10%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0.1에다가 나누기 벤젠 30, 벤젠 맞습니까? 확인 꼭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노말 헥산이 어떻게 됩니까? 40%. 그러니까 요게 0.4에다가 나누기, 요게 노말 180. 이렇게 되네요. 자, 계산해서 니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지금 단위 들어간 게 뭐 이제 단위를 꼭 집어보는 거예요. 요게 단위가 미리그램 퍼, 미리그램 퍼, 미리그램 퍼. 다 단위가 똑같이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들어갔구나. 분모의 분모 같으면 단위가 올라와요. 이렇게. 위로 오르는 거예요. 분모의 분모 같으면 반드시 위로 올라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뭐냐면 여기다가 쓰고 단위는 미리그램 퍼, 여기 단위가 뭐가 됩니까? 세제곱미터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은 4번이 나와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푼 거예요. 그러니까 TLV면 이렇게 이 식을 잡아놨죠. 넣고 0.5에다가 375, 그쵸? 그 다음에 0.1에다가 0.1, 30, 그 다음에 0.4에다가 노말 헥산이 180, 18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죠?
자, 실기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실기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실기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실기 22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필답형 계산 문제라 해가지고요. 요게 6점짜리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제가 풀이를 다 해놨는데요. 6점짜리. 요게 이제 한번 나오면 이렇게 실기는 한 문제가 거의 뭐냐면 6점짜리 계산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5문제 정도 아니면 많게 나올 때는 뭐 자잘구레하게 2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파라티온입니다. TLV 0.1하고 EPN이 0.5가 있습니다. 1대4의 비율로 그래 1대4라고 그랬으니 1대4라고 그랬으니까 전체가 얼마가 된다고요? 전체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혼합을 했을 때 100%가 되든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로 만드는 방법은 얘가 1이 되는 비율이 혼합비율이 이렇게 되면 5 이걸 더하게 해요. 이걸 더하면 5죠? 5분의 1이 존재를 하고 얘는 뭐가 되면 5분의 4가 존재하고 이걸 비율로 뭐냐면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4분의 5, 5분의 1 이것만 넣은 거예요. 비율이 F1, F, 그냥 이것도 FN인데, FN. 이 비율을 그렇게 쓰면 되겠다. 기호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뭐냐면 답안지를 쭉 긋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숫자가 틀리게 들어간 것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호는 왜 그러냐면 기호는 공식하고 다릅니다. 약속, 그냥 약속이에요. 그래, 규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규정이라는 게 딱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호를 쓰라 이런 그러니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으면 뭐냐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뭐 공식에 쓰는 기호 이거 변명 같지만 기호 같은 거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예. 나는 저 비율을 뭐 F1이 아니라 X1으로 하겠다. 지 하면 Y1으로 하겠다. 지 하면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지? 그래서 저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실기형 실기 문제입니다. 실기 문제. 체중 70kg 근로자가 경작업 수준, 폐 환기율이 1.20 세제곱미터 per hour로 일일 8시간 작업을 해요. 이 작업장의 안전 흡수량이 체중 킬로그램당 0.35라 이거예요. 이 경우에 작업장 공기 중에 이 물질에 대한 안전 농도가 얼마냐 그랬어요. 농도. 요게 지금 나와 있죠. 요걸 딱 체크하는 거예요. 1kg당 0.35mg 안전 흡수량이다. 자, 흡수량. 얘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가 니콜 했는데 1kg당 얼마라 그랬죠? 0.35 mg이라고 그랬어요. 킬로그램당. 이거는 뭐가 돼? 체중이죠? 요거 체중 갖다 붙여요. 자, 그러면 니콜 요걸 맞추면 돼요. 여기에 지금은 요 단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농도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C의 농도를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횡으로 이렇게 디어프를 이렇게 배열을 퍼 세제곱미터 하지 않고 요게 농도가 C예요. 니콜이 요거를 뭐냐면 단위 정산할 때 이렇게 막아 놓으면 편해요. 그럼 C는 지금 단위가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C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C의 값입니다. 이 C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위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단위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살짝 쳐다봐요. 세제곱미터가 있네. 얘는 지금 뭐가 돼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요. 여기가 뭐가 있지? 세제곱미터가 들어있다고. 나는 계산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단위로 푸는 걸 지금 뭐냐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위로. 얘를 뭐냐면 얘는 지금 이 단위가 나와야 돼.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뭐냐면 단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이 단위는 끊어져 없어져야지 돼요. 그럼 대각선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끊으려면 대각선으로 넣는 거예요. 저기에 1.20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잡아놔요. 그러면 이 단위가 끊어집니다. 숫자만 곱해지는 거예요. 단위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딱 한 다음에 시간이 있다. 그죠? 여기에 딱 쳐다보니까 여기 시간이 있잖아. 아하, 저게 뭐냐면 8시간하고 잡아놓으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지. 그렇죠. 그 이게 뭐냐면 끊어져 버려. 이렇게. 끊어지고 뭐냐면 이렇게 쭉 보니까 뭐가 됩니까? 체내 잔류율이 1점이다. 이거는 뭐 그런 거는 거의다가 뭐가 돼요? 곱하는 거예요. 상수, 계수 개념이니까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뭐가 이제 체크 한번 해보는 거. 환기율 들어갔어. 그 다음 뭐가 돼요? 이거 뭐냐면 여기 공식에다 이거 뭐냐면 이거 먼저 넣었어. 근데 이건 넣었다는 거고 얘가 잔류율 1.2 넣었어. 숫자 중심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거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갔구나. 그죠? 그럼 뭐가 돼? 저 단위를 한번 봐요. 요 단위가 분자는 미리그램, 분모는 킬로그램 나와야 되죠. 그렇죠? 얘가 뭐냐면 지금 킬로그램이 어디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가 분자항이고 밑에가 분모항이야. 뭐가 필요하지? 여기가 뭐냐면 70이야. 아하. 이렇게 뭐냐면 분모에 나눠져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단위가 살아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단위가 다 끊어졌죠. 시간 끊어지고 요거 끊어지고 뭐가 나왔지? 미리그램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0.35가 뭐냐면 값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게 뭐가 됩니까? C의 값이죠. 요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뭐냐면 단위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하 이제는 뭐냐면 단위를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나? 여기에 뭐냐면 0.35 디코르는 C 곱하기 뭐가 되죠? 1.20 그렇죠? 여기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2 여기에 뭐냐 곱하기 70분의 1 했을 때 뭐냐면 이 C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로 뭐냐면 얘를 먼저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나누기 70을 먼저 이걸 딱 해요. 예. 계산기로 딱딱딱 두드린다고. 두드린 다음에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곱하기로 돼 있죠. 지금 내가 뭐냐면 구하려는 거는 얘를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얘하고 얘하고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얘를 구할 때는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분의 얼마가 된다는 거 0.35를 이거 나눠버리면 이게 지금 나누기 한 거죠. 그럼 C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곱하기 한 값에서 뭐냐면 얘를 뽑아 먹을 때는 이쪽에 이 항목을 어떻게 나누라. 여기가 뭐냐면 나누기가 되어 있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 곱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곱해야 되겠지. 이해가죠? 지금 현재는 이게 뭐가 됩니까? C 자체를 구할 때 C가 뭐냐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어떻게 전체 값을 나누는 거다. 그래야만 뭐가 되면 이런 걸 빨리 익혀야지만 어떻게 돼? 계산이 빨라지는 거예요. 푸득푸득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뭐 인수분해하고 뭐 이항시키고 이런 거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공학하는 거는 뭐가 되면 계산기에 영향을 맡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뭐냐면 뒤집어지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뒤집듯이. 이거 역수 이제 뒤집는 거 아니에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뒤집어줘야지. 그래 곱하기 했으니까 나누기 해야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계산기에게 명령하면 된다 이거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굳이 여기 지금 뭐냐면 정석대로 푸는 걸 한번 보세요. 저렇게 뭐냐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CTVR 여기에 뭐냐면 오디오를 갖다 놨는지 아니면 VTR을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전부 다 식을 외우게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가 되면 정확하게 이 단위만 딱 뽑아 먹으면 어떻게 계산 다 해먹는 거예요. 단위만 딱 잡아내면. 그래서 공학 문제는 뭘 잘 풀어라? 계산 문제는 단위를 잘 풀어라는 거예요. 단위만 딱 알면 어떤 계산 문제든지 다 풀어요. 그걸 저하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계산 문제 급시 안 납니다. 저 뒤에 거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문제가 급시 안 나요. 계산 문제가 급시 안 납니다. 미리그램, ppm, 미리그램 뭐 그런 거 그냥 한 칼을 다 보내버립니다. 저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진짜 강의가 쉽다 이거죠. 제가 뭐냐면 그 본자 강의에 그러니까 이런 본자 이거 이제 그걸 보여준다는 거. 저도 뭐냐면 노량진에 지금 계속 뭐냐면 그 강의 공무원 학원에 공단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화학하고 뭐냐면 환경공학하고 이런 것도 강의를 합니다.
그거 뭐냐면 그렇게 돈 많이 주면서 그거 뭐 강의 시키겠습니까? 2과목씩이나? 그게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인지도 있고 강의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6년째 하나 봐요. 그렇게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이런 거 이제 강의 잘 들어놓으시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이 통상 뭐냐면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왜 계산기를 안 가져가거든요. 공무원은. 그걸 계산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지. 식도 모르고. 그 기사 땄다는 사람도 그래요. 그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기사 따고 뭐냐면 다 했다는 사람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 머리 하얗다는 게 백발이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어있다는 거지. 그렇게 뭐냐면 공무원 또 이제 공부하겠다고 꾸역꾸역 오고 싶습니까? 저한테 한번 딱 배우면 무장이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남는다고. 그래, 이 과목은 졸업이에요. 그렇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문제. 다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믿고 계산 문제든 뭐든 저를 믿고 끝까지 잘 뭐냐면 들어주시고 주변에 뭐냐면 좀 이렇게 많이 응원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 저는 그 IT를 잘 몰라요. 그 이런 거는 이제 몸으로 떼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뭐냐면 이거 뭐 일일이 뭐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다가 이거 만드는 것마저 하루 몇 밤을 샜죠. 디자인 만들고 하느라고. 그런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은 네티즌에 뭐냐면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 소문이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가는 걸 그러니까 시대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것이 주변에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뭐냐면 진심으로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강의하는 거니까 장사 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왜 그러냐면 산업위생 기껏 그러니까 회원 모아봤자 몇 명 모으겠습니까? 예, 차라리 뭐냐면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죠. 10만 20만 모으면 돈 되는데 근데 이거 뭐냐면 기껏 모아 10,000명도 못 모으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구든지 유튜브에 뭐냐면 이런 거 그냥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숙사 합격할 때 90년대 초반에 당신이 뭐냐면 그렇게 공부했던 좋은 지식을 가지고 혼자 가지 말아라. 후학을 양성하는 데 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뭐냐면 때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이것도 뭐냐면 이제 유작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참 이 중요한 말 아닙니까? 저의 뭐냐면 인생의 결과치 그 다음에 뭐냐면 저 자손들이 보고 뭐냐면 볼 수 있는 거 유작이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생명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뭐냐면 전부 다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책 한 권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뭐냐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공부 잘했다 시원하다 동치미를 딱 한 그릇 먹었을 때 이 시원한 맛 그 맛을 제가 느끼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꼭 약속 드릴 테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시고 제가 뭐냐면 제 나이에 할 수 없는 거 젊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저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